정말 너무 좋은 책. 아픈 나를 그대로 안아준다. 나를 설명하고 믿는 걸 넘어 수용하도록 이끌어주는 책. 올해 본 책 중 가장 나를 자극한 책이다. 반성했다는 말조차 안일하게 느껴져 못하겠다. 사람, 장소, 환대, 이유, 이런 책은 오랜만이다. 이런 책을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방금 온라인 평 3개를 이어서 읽은 건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책에 관한 인터넷 서점에 달린 네티즌 평입니다. 저도 거의 찬사에 가까운 평에 100% 동의하고요. 너무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오늘 소개합니다. 이 책입니다.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저자 김원영님은 고령성 부전증으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분이고요. 변호사이자 작가이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한 분입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의 에세이를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본인이 전공한 법학과 사회학의 논의들을 이어서 계속해서 깊이,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은 온 국민을 위한 필수 자기계발서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고의 자기계발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 내가 타자를 인정하는 법, 상호 어떻게 우리가 만나야 하는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들에 관한 깊은 경험, 그들의 서사 같은 것을 맛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만난 건 한 2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한창 좀 책을 읽는다는 분들 사이에서 이 책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당시 책 팟캐스트를 할 때 이 책이 생각나서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 책을 읽기 전과 읽고 난 후가 좀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이 책만큼 어떤 제 존재를 깊이 들여다본 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인, 타자, 혹은 이웃,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나와는 전혀 다른 어떤 시선과 의식과 존재를 생각하고 다른 어떤 경험과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삶 소송이라는 소송을 소개하면서 책이 논리적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잘못된 삶이라는 것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자기를 출산하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소송을 거는 겁니다. 나는 아마도 큰 장애를 갖고 있어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인데 의사의 잘못된 판단과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태어나고 말아서 태어난 것이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한 삶을 소송을 한다는 그런 잘못된 삶 소송이 여러 국가에서 몇 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는데요. 이런 질문, 잘못된 삶이라는 것,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한 삶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서 이 책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장애라고 하는 정체성으로만 분류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양한 방식에서 혐오받고 배제받고 어떻게 보면 삭제되고 투명인간 취급받는 다양한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깊은 논의입니다. 우리는 주로 정상인과 비정상인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정상인의 의식이나 그들의 존재나 그들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에는 사실 관심이 없고 그들은 일반 어떤 정상인의 세계와 정상인의 의식에서는 삭제된 채로 살아가는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정상인, 비정상인이라는 도식이 잘못되었고 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이라는 도식으로 출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자는 한국 사회를 품격주의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품격주의는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들은 겉으로 치장된 어떤 연기에만 몰입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아 연출의 사회학을 쓴 어빈 고프만의 이론을 빌려와서 우리는 모두 다 연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옷과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직업, 사회 문화적인 자본에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고 납득될 만한 연기를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아 연출의 사회 안에서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정상인의 범주에 들지 못하게 배제된 사람들은 밀어내버리는 품격주의의 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저자는 존엄하지 못하다고 평가되는 사람들, 자기의 삶이 잘못된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존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쉽게 확답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변론을 시작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요지입니다. 이 책은 한번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좀 같은 흐름으로 쭉 따라갈 수 있는 책입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고 다양한 법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의 어려운 논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양한 판례라든지 우리 일상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사건들과 연결돼서 책이 쭉 흐름이 이제 진행되고 있거든요.
장애인의 존엄성은 결국 힘겨운 수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 수용의 반대말로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믿어버리는 것이죠. 사실적인 근거가 있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근거가 있든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믿어버리자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우리가 결정해버리는 것인데, 이 저자는 믿음보다는 수용을 강조하면서 수용은 굉장히 힘겨운 싸움이고 수용은 윤리적 결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사실 없다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 저자도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분으로서 몸을 가누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런 내 몸을 과연 존엄하고 행복한 권리가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묻는 그런 질문 자체가, 이 저자의 이 글을 보시면 자기 고백적인 글인데 어떤 글보다 공공적인 글이고 공감이 많이 되고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존재를 깊이 묻는 질문과 고민이 결국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이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신학에서 이제 신적 권위로 인간의 존엄성이 성경 신학의 초기 창세기부터 부여받는 그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는 이제 익숙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좀 다른 고민 혹은 질문이 생겼는데, 오히려 저 자신이 존엄하고 나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나 자신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만한 충분한 권리가 보장된 사람이라는 저 스스로에 대한 인정 혹은 존재를 긍정하는 언어를 사실 많이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다른 지점에서 좀 저를 실격시키거나 저를 좀 학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믿는 소위 믿음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도 이 저자와 동일하게 나의 존엄성을 힘겹게 수용해야 하는 과정, 굉장히 힘겹고 오랜 반복의 기간을 거치면서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엎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계속 내 몸에 근육을 쌓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 꼭 여러분의 손에 들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자분께서 이런 책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오늘 일요책방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까지 보셨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주 일요일 밤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세요.